안녕하세요. 액티브 리스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build rapport, 좋은 어떤 relationship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리스닝이 그냥 파시브한 리스닝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리스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attention이에요. 주의 집중이에요. 주의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그런 시그널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아이 컨택트, 이렇게 눈을 맞추고 그 사람한테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경을 딱 이렇게 곤두세우고 듣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이 컨택트를 통해서고요. 그리고 또 무슨 말하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긍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의상어들을 쓰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제스처로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던가 아니면 또 말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쳐다본다든가 이게 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제스처를 따라할 때가 있어요.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옛날에 그 이의정이 어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서민정 씨 뭐 그런 사람 했던 거 그런 걸 제가 되게 이제 리액션이 커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막 웃고 떠들던 그런 언니들이나 아니면 이제 후배들이 저랑 어느 날 보니까 차 안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사랑하고 생각하고 주의 집중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답니다. 그게 attention, 주의 집중이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respect,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죠. 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respect,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Without communication, there's no relationship. 의사소통 말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고요. Without respect, there's no love. 그 존중하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Without trust, 신뢰가 없이는 there is no reason to continue. 신뢰하지 않고서는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존중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거나 자기 속에 spill the gut 하듯이 속에 걸 막 털어놓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리스펙트의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이 말을 탁 낚아채거나 아니면 왜 그랬어?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지. 아이고 잘한다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피드백이 먼저 나가면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들으면서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들어준다는 건 뭐냐면요.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람이 걷고자 하는 길을 조용히 같이 따라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상담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이 길을 빨리 가이드해 줄게.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내가 빨리 너한테 판단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방법들과 모든 해결 능력은 얘기를 나누는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길로 함께 그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옆에서 조용히 묵묵히 들어주며 걸어가는 게 그게 상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담에서 기독교 상담이라는 건 또 어떤 거냐면요. 모든 secular counseling은 사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내가 따라가 줄게지만 사실은 기독교 상담이라는 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조용히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쪽을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카운셀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킬러 카운셀링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카운sel러가 되었었고 그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끝이 어디인가를 알고 목적이 어디인가를 알고 그쪽으로 결국은 걸어가게 되는 모든 학문이나 모든 기술이나 뭐 정치나 모든 것들이 그게 있으니까요. 그것이 추구하는 끝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알고 그래서 그 방향이 선하고 바르고 그런 곳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카운셀링을 크리스천 가족 치료 상담을 더욱더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리스펙트 하다가 사이드 트랙티드 됐는데요. 그래서 리스펙트라는 거는 아무리 지금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지금 다 오픈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충분히 쉐어링 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결정이나 혹은 그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속도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언더스탠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리스펙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성당 다니는 사람이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존중보다는 오히려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오픈할 때 오픈해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끝없이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것 그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empathy, 공감의 영역인데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물론 그 공감이라는 그 기술도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가드너의 Multiple Intelligence에 보면 Interpersonal Intelligence 해서 거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회적인 그런 지능이 있는데요. 그 관계를 할 때 그 우리가 말하는 EQ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도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감이라는 것은 남에게 타인에게 요구하고 이래야 된다. 내가 하는 이 감정을 너도 그대로 느껴라가 아니라 이건 자발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가늠해보고 게스해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았을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게 함께 젖어보는 게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 게 엠퍼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였는가 아이덴티파잉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매지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느껴보고 센싱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미러링이라고 하죠. 같이 똑같이 투사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게 미러링이에요. 그래서 미러링 someone's feeling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understanding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각에서 seeing 하려고 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가까이서 그리고 미세하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 느끼는 것을 잘 마음으로 온 전인적으로 듣고 느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와서 얘기할 때 그 공감의 정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레벨이 예를 들어서 만일에 슬픔의 레벨이 5라고 치면 그걸 들어주면서 내가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7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놀래 자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흥분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그래서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오버하면 나누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해주되 그 사람의 정도에 맞춰서 그 사람이 지금 아픔을 이를 표현하면 이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 정도 1.5에서 2 정도를 표현해주고 그 미러링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잘 서머라이즈 정리해서요. 내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했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내가 한심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마음이 상당히 자기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었군요 라는 정도로도 충분하지, 거기서 라벨링이 더 들어간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리액션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정도가 됩니다. 그러거나 혹은 내가 오만큼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셨군요 이렇게 차갑게 하거나 아니면 그 레벨이 1 정도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너무 콜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쉐링할 수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 혹은 기쁨을 얘기하는 사람, 혹은 슬픔을 나누는 사람, 혹은 상실과 비애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 혹은 또 다른 고민에 대해서 아니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물어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이너 보이스, 이너 모스트 비잉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면서 해결되거나 서머라이즈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는 그 정도, 이 사람의 정도에 맞춰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딱 그 정도이고, 그리고 너무 막 이 감정 저 감정에 대해서 다 얘기할 때는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런 일에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셨군요 라던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서머리해서 그렇게 얘기를 중간중간에 줌새를 넣으면서 그렇게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part of active listenin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혹은 또 가족 얘기를 들어줄 때 먼저 나서서 뭔가 판단하고 자꾸 어드바이스를 먼저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condemnation, 비난하지 마시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편들어주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너무 오버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 얘기를 귀 기울여 조용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듣다 보면 아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서머라이즈 해서 나눠주셔도 정말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눌게요. 빠이.